에버그린 콘텐츠는 우리 타겟 아마 여러분이 요즘에 챗 GPT다 아니면 유튜브 아니면 다른 콘텐츠들과 같이 엄청 콘텐츠를 많이 쏟아내는 시대인 것 같아요. 컨설팅 하다 보면 마케터분들이 이 콘텐츠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마케터분들은 이렇게 수많은 콘텐츠들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 콘텐츠가 경쟁력을 가져야 될지, 어떻게 고객을 더 데려올지를 되게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저는 다양한 고객사를 컨설팅하면서 고객들이 걸어 들어오게 하는 콘텐츠의 본질이 무엇일까? 이런 걸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콘텐츠의 본질이란 무엇일까요? 고객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답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답에는 고객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것들이 담겨 있어야 하고요. 오늘은 제가 직접 고민하고 실행해본 고객이 들어오는 콘텐츠의 3가지 본질, 키워드, 의도, 콘텐츠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고객들이 진짜 보고 싶어하는 콘텐츠를 기획하려면 먼저 고객의 의도를 잘 들여다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크게는 검색하는 고객이 어떤 장소나 웹사이트로 이동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정보를 얻고 싶은 건지, 아니면 상품을 비교하고 싶은 건지, 또는 구매하려는 것인지 4가지 의도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뉘는데 그런 큰 개념의 인텐트, 의도에 따라 어떤 종류의 콘텐츠를 빌딩해야 하는지 결정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검색자가 어떤 정보를 얻고자 하는지 그 의도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콜라겐의 효능을 얻고자 하는 고객이 과연 효능만을 궁금해하는지 아니면 부작용도 함께 궁금해하는지 그 효능이라는 키워드 속에 감춰진 의도를 포함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키워드, 의도, 콘텐츠가 고객 인텐트 기반의 콘텐츠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3가지에 대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셨어요. 그래서 키워드, 의도, 콘텐츠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콘텐츠를 만들 때 키워드 광고 집행과 같이 접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 간수치라는 키워드에 강아지 간에 좋은 음식 페이지가 노출되기를 원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 키워드의 의도는 강아지 간 수치가 높은 이유가 뭐야? 아니면 낮추는 방법이 뭐야? 와 같은 정보를 알고자 하는 검색자의 고민과 의도가 담겨 있어요. 그렇다면 콘텐츠도 그 의도에 맞게 그 키워드에 답변만 해주면 되는 것이죠. 키워드에는 의도가 담겨 있고 콘텐츠는 키워드에 담긴 의도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어렵게 얘기해서 그렇지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일상에서 보자면 모든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은 여러 가지 다른 말들보다는 그 의도에 부합한 답변만 제공하면 질문한 사람은 만족하게 돼요. 디지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다른 것은 우리가 발화하는 문장보다 더 함축된 포맷에 담아서 의도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게 키워드입니다. 콘텐츠는 그 의도에 담긴 키워드에 대해 답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색하는 키워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콘텐츠로 만들었을 때 방문하는 고객은 만족하는 것이죠. 고민과 의도를 담은 키워드를 포함해서 작성했을 때 그 의도에 부합하는 콘텐츠다 라고 고객에게 평가받을 것이에요.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운동 전 간식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저는 처음에 운동 전 간식을 구매하려는 의도가 있는 검색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의도보다는 운동 전 간식을 먹어도 되는지, 어떤 종류의 간식을 먹으면 좋을지 혹은 안 좋을지를 추천받고 싶어 하는 의도더라고요. 그래서 운동 전 간식은 어떤 종류를 먹으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담은 콘텐츠를 발행했습니다. 그 결과 고객뿐만 아니라 검색 엔진에게도 좋은 콘텐츠라고 평가받아서 검색 결과 페이지 상에서 자연스럽게 상위에 노출할 수 있었습니다. 검색 결과 페이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운동 전 간식을 검색했을 때 상품 리스트 페이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구매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검색 결과 페이지를 보니
운동 전 간식 추천 등의 블로그 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구매보다는 운동 전 간식과 관련된 정보를 궁금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고객의 의도가 궁금하시다면 그 키워드를 구글에 검색해 보세요. 검색 결과 페이지에 예상 검색어와 추천 검색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를 예로 들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우리 제품군과 관련해서 무엇을 검색하는지 알고 싶은 경우입니다. 만약 우리 제품이 버츠비 립밤이라고 한다면 검색창에 립밤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예상 검색어, 추천 검색어에 립밤 브랜드 순위, 립밤 자주 바르면, 립밤 효능과 같은 다양한 추천 검색어를 제공합니다. 이런 키워드 하나하나가 콘텐츠의 토픽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두 번째로 조금 더 들어가서 우리 회사 립밤이 해결해주고 싶은 고객의 고민에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입술 틈 아니면 입술 트는과 같은 고민을 생각해 봤습니다. 똑같이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 구글이 입술 세로 갈라짐, 입술 건조 따가움, 입술이 트는 이유와 같은 다양한 추천 검색어를 제공합니다. 만약에 우리 제품과 관련된 토픽을 찾고 싶다면 제품 이름을 검색해 보면 되겠죠. 물론 허블에서는 그냥 키워드 하나만 넣으면 알 수 있는 키워드들이기는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검색할 때마다 상위에 노출되는 브랜드가 있을 거예요. 그런 브랜드는 에버그린 콘텐츠에 집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버그린 콘텐츠란 트렌디한 콘텐츠가 아닌 항상 사람들이 찾는 콘텐츠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입술이 트는 이유를 알려주는 콘텐츠가 있다면 건조한 시기인 가을에서 봄에는 항상 검색하는 키워드에 대응하는 에버그린 콘텐츠인 거죠. 보통 많은 기업에서 트렌드 키워드를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요. 에버그린 콘텐츠는 우리의 타겟 고객이 꾸준히 찾는 콘텐츠이니만큼 반드시 시간을 할애하셔서 쌓아나가셔야 합니다. 사실 콘텐츠 SEO는 어센트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컨설팅하지 않은 다른 웹사이트를 예로 든다면 에스더몰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 기능식품을 찾고자 하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앞쪽에 있는 고민부터 제품에 대한 정보까지 고객의 구매 여정에 있는 대부분의 토픽에 답하려고 노력한 것이 보이더라고요. 특히 에스더몰의 타겟 고객이 꾸준히 찾는 갱년기, 비만과 같은 건강 정보부터 어떤 성분의 효능까지 수많은 에버그린 콘텐츠 자산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검색 엔진 상위에 노출되고 자연유입 트래픽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검색자가 궁금해하는 토픽, 내용을 정확히 담은 콘텐츠는 자연스럽게 상위에 노출되게 되어 있어요. 상위에 노출되면 자연스럽게 광고 없이도 자연유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와 고객의 접점이 확대됩니다. 일반적으로 광고를 통한 유입은 상품 페이지로 랜딩되는 고객의 유입밖에는 없습니다. 원래 구매를 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접점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고객의 의도에 기반한 콘텐츠는 구매 직전의 고객뿐만 아니라 고객 구매 여정에서 초기에 있는 고민을 늘어놓는 고객들, 구매 이후에 다양한 검색 니즈가 있는 고객에게 우리가 접점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좋은 콘텐츠로 트래픽 상승까지 이어진 사례가 되게 많이 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는 AI 교육 브랜드였던 것 같습니다. 우선 자연유입 트래픽이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어요. 프로젝트 종료 시점에 월 자연유입 트래픽이 30배 정도, 현재는 50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성과를 만들어낸 콘텐츠 전략은 이렇게 세웠는데요. 인공지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부터 AI 전문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객의 의도를 확인하고 그에 답하는 콘텐츠를 꾸준히 쌓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다양한 시도를 했었고요. 내부에서 글쓰기 조직을 만들어서 수백 개의 콘텐츠를 만든다든지 전환을 위한 장치를 고민한다든지 해서 단순히 컨설팅 기간 동안만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내재화하고 다양한 시도를 실행하면서 만든 성과였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면 저희 회사에서 저 혼자 작성했던 첫 블로그 글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처음으로 검색 결과 페이지 1위에 노출됐던 것을 확인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첫 글이다 보니 작성할 때는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검색 엔진은 저의 노력을 배신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글은 지금까지 제가 타겟한 키워드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프로젝트 종료 시점에 프로젝트가 시작할 때 트래픽과 비교해 봤을 때였어요. D2C 몰이었는데요. 유입을 일으키는 콘텐츠가 거의 전무하던 몰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끝난 시점에 자연유입 트래픽은 약 12배, 그리고 지금은 약 30배에 달하는 성과를 냈고 타겟으로 한 영역에서 가장 많은 토픽을 대응하고 있는 웹사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는 지금도 트래픽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고객과 검색 엔진 모두에게 사랑받는 콘텐츠 만드는 꿀팁 5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키워드의 의도를 담은 콘텐츠 만들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콘텐츠에는 먼저 하나의 키워드만 타겟하기입니다. 세 번째는 타이틀에 반드시 타겟한 키워드를 포함하기. 네 번째는 검색 결과 1페이지에 있는 콘텐츠의 소주제는 꼭 담기. 다섯 번째는 목차 없는 줄글보다는 구조를 잡아서 글쓰기입니다.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잠시 내려놓고 그 키워드로 검색하는 사람은 어떤 정보를 알고 싶은 것인지 귀 기울이면 고객은 자연스럽게 우리 웹사이트를 방문하고 우리 브랜드와의 관계를 맺어나갈 것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고객의 고민은 고객 구매 여정에서 가장 앞쪽인 초기 탐색 단계에 모여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광고와 달리 인풋 대비 아웃풋이 바로 이어지지 않아서 소용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고 매출이 안 나는 일을 왜 하냐 라고 주변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상에서 콘텐츠는 매장 직원과 같은 역할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직원은 직접 영업을 해서 매출을 만들 수도 있지만 어떤 직원은 좋은 경험을 제공해서 다음 방문 때 구매를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친절히 답해주는 브랜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리스닝 마인드란 고객의 고민을 찾는 망원경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항상 우리 가까이 있는 것들에만 관심이 있죠. 망원경은 눈으로 찾을 수 없는 더 멀리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해줘요. 리스닝 마인드도 멀게만 느껴지던 고객의 고민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리스닝 마인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리스닝 것입니다. 마인드는 질문을 이어가는 관심입니다. 리스닝 마인드는 단순하고 힘이 있어. 리스닝 마인드는 대화를 리스닝 시작합니다. 마인드는 더 깊이 보여줍니다. 리스닝 마인드는 말하지 않는 것까지 이해합니다. 리스닝 마인드는 잡음 속에서 숨겨진 목소리를 찾습니다. 리스닝 마인드는 같이 웃고 리스닝 울어주는 마인드는 것입니다. 리스닝 마인드는 리스닝 진실을 마인드는 방청합니다. 진짜 리스닝 이야기. 마인드는 리스닝 마음의 마인드는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거짓을 리스닝 파괴합니다. 마인드는 진실을 지킵니다.